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주요 키워드는 부동산, 집값,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녹아 있습니다. 우선 주요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죠. 여당 대선 주자들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입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당 대선 주자라면은 뭐 이낙연,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그린벨트 풀면은 로또 분양 강풍이 일어난다.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점화를 시켰고, 정세균 그 국무총리도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죠. 정세균, 이낙연 이쪽에서는 이쪽도 그린벨트 해제는 부정적이다. 그렇게 하니까 청와대는 아직 결론 못 냈다. 이렇게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그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23%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밑에 그 2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공동 2위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죠. 11%인데, 다 합하면은 결국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정, 이것이 45% 정도 이러니 부동산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지, 본인들의 자업자득이지만은 부담이 되고 있는지가 그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강화문 쪽, 제 뒤로 보이는 강화문 쪽에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 청계천면에 그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하늘로 신발 던졌다. 이건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집회 참가자가 한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경찰 출산에.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이런 집회가 열렸는데, 마지막에 신발을 들어서 공중으로 다 던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 참석을 했다가, 그 국회 현관으로 나오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분노한 시민이 신발을 던졌죠. 위선적인 인권주의자 이런 거를 외치면서 신발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안 됐으면 이것은 정말 독재국가죠. 신발 직접 맞은 것도 아니고 건치 하나 떨어졌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자체가 경찰의 과잉 충성이죠. 그리고 심기 경호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지도 않은데 신발 던졌다고 구속하면 정말 세상 외국의 해외 토픽감이죠. 맞지도 않은데 옆에 떨어졌는데 구속을 시키면은.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것은 영장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조선일보 3면에 해석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자 여 대선 주자들 당정과 다른 목소리. 자,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핵심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차별화를 시작을 했다. 그린벨트 해제놓고 여권 분열. 그래서 청와대는 당정 의견이 정리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의견이 좀 푸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틀 만에 대권 주자 정세균 총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이 조율을 한 것을, 민주당과 여당이 조율한 것을. 그리고 이재명 최근에 날개를 달았죠. 대법원 무죄 판결로. 전국 청약 강풍불을 하책이다. 상책이 아니다. 하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는데 여당 대선 주자들은 반대를 한다.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청와대는 오락가락한다. 이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도 당정청 엇박자, 부동산 카오스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당정청 엇박자, 부동산 카오스, 당정청 안에는 대권 주자들이 엇박자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당정 의견 정리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정리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이재명까지 나서서 정책을 훈수합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본인이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뭐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동산과 뭐 금융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그 장관도 뭐 서울시장 나가서는 대권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당정회의 결과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 대권 주자들은 이렇게 그린벨트, 특히 그린벨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다목적인 포석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어떤 전문성, 부동산 전문성을 가시를 하면서 본인들의 환경론자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차세대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를 하죠. 부동산 때문에, 집값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붙잡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차기 대권 주자들은.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더 차별화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한 2주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준비가 안 된 채 당정회의 하자고 그러면 하지 말라.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해찬도 일선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시점이 돼가는 것이죠. 새로운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20년이든 뭐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금 정권, 특히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정권과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일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탈청와대라는, 여의도의 민주당 정치권이 탈청와대, 탈문재인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박원순 사태 때문에 2030 여성들 다 인기 떨어졌죠. 부동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본격화될 것이냐.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김부겸, 이낙연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누가 되든 그때는 이 당대표가 청와대와 차별을 할 겁니다. 탈문재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월 7일,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당을 장악을 하려고 하겠죠. 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만약에 이낙연이 된다면 이낙연은 대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 지지율 1위입니다. 김부겸이 되더라도 김부겸은 일단 뭐 이번 대권은 건너뛴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다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자기가 핵심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는 탈표를 해야죠. 물론 지금 당장은 친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차별화를 하지는 못하고 대권 주자들만 이렇게 차별화를 하지만은 김부겸까지도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8.29 전당대회죠. 8월 29일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당 대표와 대권 잠룡들이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히 권력 누수 현상에 빠지겠죠. 아마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 1년 한 9개월, 10개월 남았나요? 아마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다른 주요 정치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박원순 사태가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오늘 그것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죠. 부산경찰청장 하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는데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찰청장 청문회는 박원순 청문회. 경찰청장은 김창룡이 되는데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과정,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
성추행 의혹, 그것은 공소권 유지, 공소권 없음이 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진실을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청 직원들이 묵인 방조한 부분, 그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어떻게 흘러나갔느냐, 박원순에게. 그래서 동시간대에 이쪽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고, 이쪽에서는 다른 곳 한쪽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심야 대책회의를 하는 그런 결과가 왜 나느냐, 어디서 이게 정보가 흘러나갔느냐, 경찰이냐 청와대냐, 이런 부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추행 수사 의지, 청와대 직보 등 공세 예상, 이렇게 됩니다. 김창룡 후보는 고소장 접수 당일 저녁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경찰은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인지 혹은 정치권인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겠죠. 오늘 눈에 띄는 기사를 한 2개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6월 달인데 그 기사 기억하시나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어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그 칼럼을 중앙일보에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당시 보도 내용이 뭐냐면은 남정호 논설위원이 지난해 6월 11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물음표 찍고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취임 이후에 19번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그 중에 김정숙 씨가 18번을 동행을 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김정숙 씨 혼자 방문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 타지마할, 체코 프라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이런 방문지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방문한 방문지 쭉 소개를 하면서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 있지 않나, 이런 야당의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끈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해외 유람으로 묘사했다,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재위에서 중재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결국 법원으로 가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이 작고 관광지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유람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정보도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 중앙일보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정정보도 사안이다. 중앙일보의 일이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12면에 이 법원 판결 내용을 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겨레 신문이 오늘 1면과 5면에 이례적으로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1면 제목은 조롱과 음모론을 판다, 보수 유튜버 다시 할게. 조롱 음모론을 판다, 보수 유튜브 다시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혐오 발언 이렇게 혐오 발언을 막아서 잠잠하던 채널들인데 박원순 죽음 뒤에 기세 등등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짜뉴스 유튜버에 실형을 내렸다. 이것은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런 사건을 보도를 한 것이고, 이 5면에 보면은 중간 없는 극단적 우클릭, 구독, 좋아요 누르자니 부담, 이렇게 해서 보수 유튜버들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 유튜브, 그냥 뭉뚱그려서 보수 유튜브라고 하기보다는 좀 많이 편향된 거구적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받는 그 유튜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는데 다시 판치는 보수 유튜버 이렇게 했는데, 자, 물론 뭐 보수 유튜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논조 같은 게, 논평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왜 한겨레 신문은 굳이 보수 유튜버만 가지고 하느냐. 요새 논란이 되는 것은 일부 보수 유튜버도 있지만은 극좌 유튜버입니다. 좌파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
여기는 거의 뭐 지금 문재인 정권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권의 스피커,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겨레가 언급을 하지 않았죠. 가령 박원순 사태에서 뭐 이동형 TV라고 있죠. 이동형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총선 전에 그 김남국 씨와 같이 뭐 유튜브 방송, 여성을 비하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운영을 했던 그 이동형 씨입니다. 이동형 TV라는 데서 박원순 전 시장 그 고소인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막 조롱을 했죠. 피고소인의 인생은 끝이 났는데 박원순 자기는 피해자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투는 내 신상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런 방송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습니다. 김어준 씨 본인 유튜버를 얼마나 정권 옹호에 이용을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도 되지 않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항상 뭐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런 식의 유튜버들, 진보 좌파, 극좌파 유튜버들은 아무 언급도 없이 보수 유튜버 이것을 뭐 보도를 이렇게 1면, 5면까지 통틀어 사는 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설득력이 한겨레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다른 그 기사들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그린벨트 이야기하고 뭐 금융과 뭐 분리를 해야 된다, 부동산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 어느 신문에서는 낄낄 빠빠 좀 해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조국 부녀 아버지와 딸 서울대 고대 부끄러운 동문 1위,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조국은 서울대를 나왔죠. 근데 서울대 동문에서 재학생들이, 동문들이 그 매년 부끄러운 동문 이것을 선정을 하는데 조국이 또 1위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조국 사태 때도 1위를 했었죠. 조국 1위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 유시민 2위 부끄러운 동문, 3위 이해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되 조국 딸 조민 1위, 장하성 중국 대사 2위, 지금 통일부 장관 내정된 이인영 3위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민주당 정권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후배들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그 조간 딱풀이었습니다.